야, 채설아! 정신 차리고 여기 지장부터 찍어! 애 낳으면 그 몸뚱이만 가지고 당장 꺼지란 말이다! 시어머니 명숙의 서슬퍼런 호통이 분만실의 비명소리를 집어삼킵니다. 산통으로 정신이 혼미한 설아의 가슴 위로 차가운 이혼 서류 뭉치가 사정없이 날아와 꽂힙니다. 어머니, 제발, 지금 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본태 씨는요? 설아가 피맺힌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명숙은 가증스러운 비웃음을 흘리며 뱉었습니다. 본태! 걔는 지금 재벌집 딸이랑 호텔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있다! 너 같은 고아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애만 낳고 조용히 사라져! 산통 속에 던져진 이혼 서류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빗속으로 내몰려야 했던 처절한 운명.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그 길로 비참하게 굶어 죽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무릎 꿇고 빌어도 들어가지 못해 안달하던 강남 한복판의 3천억짜리 빌딩. 그 거대한 성체의 진짜 주인이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린 그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는 기분 나쁜 소독약 냄새와 정적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들려오는 채설아의 비명은 이미 12시간을 넘기고 있었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줄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채설아의 얼굴에 달라붙어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해진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죠. 채설아는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지나가는 간호사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요? 구본태 씨 아직 안 왔나요? 곧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채설아가 떨리는 입술로 묻자 간호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보호자 호출을 수십 번이나 보냈지만 남편 구본태는커녕 시댁 식구 누구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설아는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 속에서도 남편 구본태가 올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분만실의 두꺼운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마명숙이었습니다. 마명숙은 화려한 원색의 비단옷을 휘감고 손가락마다 굵은 보석 반지를 끼운 채 거만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마명숙은 신음하는 채설아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혀를 끌차더니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채설아의 가슴 위로 툭 던졌습니다. 차가운 종이 뭉치가 채설아의 가슴에 닿자 채설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본태 씨는요? 본태 씨는 어디 갔어요? 채설아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서류를 집어들려 하자 마명숙은 코웃음을 치며 채설아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마명숙은 입가를 비틀며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태 찾지 마라. 걔가 너 같은 걸 보고 싶어 하겠니? 너랑 살면서 우리 본태 앞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자다가 피가 거꾸로 솟는단다. 고아 주제에 운 좋게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감지덕지할 일이지. 어디 감히 우리 집대를 잇겠다는 욕심을 내느냐? 내 천한 피가 섞인 애가 우리 집안 손주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채설아는 가슴 위에 놓인 서류의 제목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산통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채설아는 이것이 꿈이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애 낳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애 낳는 중이라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걸 내미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채설아의 물음에 마명숙은 비늘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애 낳으면 그 몸뚱이만 가지고 바로 나가라. 결혼할 때 내 할아버지가 남겼다던 그 작은 빌라 명예 끝까지 우리 본태한테 안 넘기고 버티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집도 이미 우리 본태 이름으로 다 넘어오게 법적으로 손 써놨으니 너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곱게 나갈 수 있다. 채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밀어내자 마명숙은 뒤에 서 있던 김 간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미 거액의 돈으로 포섭된 김 간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채설아의 힘없는 오른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싫어요. 제가 왜 찍어야 해요. 사람 살려요. 채설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김 간호사는 채설아의 엄지손가락에 시뻘건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마명숙은 채설아의 손가락을 잡아 서류 위에 억지로 꾹 눌렀습니다. 채설아의 붉은 지장이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번지자 마명숙은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구석구석 촬영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 영상까지 확실하게 찍어놨으니 나중에 딴소리 못하겠지? 병원비 아까우니 수술 끝나면 바로 퇴원시켜라. 간호사 양반, 내 말 알아들었지? 더 이상 이 여자한테 돈 쓸 일 없다. 마명숙은 서류를 챙겨 들고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분만실을 유유히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채설아가 지옥 같은 고통과 배신감에 몸부림칠 때 남편 구본태는 강남의 호화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구본태는 건설사 회장의 딸인 오유리와 함께 비싼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죠. 오유리는 구본태의 품에 안기며 앙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본태 씨, 그 지긋지긋한 여자 정리하는 거 오늘로 끝내는 거지? 오유리가 구본태의 턱을 간지럽히며 말하자 구본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유리야.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 가서 도장까지 싹 받아냈을 거야. 그 가난뱅이 고아 여자랑은 오늘로 완전히 남남이지. 이제 당신이랑 나 그리고 당신 너의 아버지가 약속한 그 골드타워 입점 사업권만 생각하면 돼. 내 인생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구나. 구본태의 눈에는 아내 채설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새로운 배경을 얻어 성공하겠다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다시 병원 분만실 채설아는 극심한 산통 끝에 아무의 축복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마명숙의 명령을 받은 병원 직원들은 채설아를 일반 병실이 아닌 복도 끝 창고 옆간이 침대로 옮겨버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인 마명숙이 진료비 지불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떠났다며 막 출산을 끝낸 채설아에게 퇴원을 종용했습니다. 채설아는 뼈가 마디마디 벌어진 듯한 고통을 이끌고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병원 밖으로 기어 나오듯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가을비가 채설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못난 엄마 만나서 우리 아기가 고생이네. 채설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자신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감싸 안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구본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신 거부를 알리는 짧고 기계적인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채설아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구본태 질질 짜면서 연락하지 마라. 내 짐은 다 쓰레기장에 버렸으니까.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라. 채설아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채 시댁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온갖 구박을 견디며 손등이 트도록 청소하고 가꾸어 온 집이었지만 도착한 집의 대문 비밀번호는 이미 차갑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채설아는 부서질 듯한 몸으로 대문을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구본태, 문 열어. 당신 어떻게 이래? 우리 아기 낳았단 말이야. 당신 자식이야.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안에서는 구본태와 오유리의 즐거운 웃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은 채설아가 아끼던 옷가지와 아기용품들을 가위로 난도질하며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마명숙이 베란다 문을 살짝 열고는 더러운 구정물을 채설아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남의 신성한 집 앞에서 행패야. 이 재수 없는 년아. 당장 안 꺼지면 경찰에 유괴범으로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 그 애가 우리 본태 씨애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당장 꺼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버린 채설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품 안의 아기가 배고픔과 추위에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자 채설아는 자신의 무능함과 남편의 잔인함에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 속에서 채설아는 이 세상을 원망하며 정신을 잃어가던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로 가차없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채설아를 향해 커다란 검은 우산을 씌워준 것이었죠. 채설아가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고개를 들어보니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중후한 멋이 흐르는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신사는 채설아를 안쓰러우면서도 정중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채설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채설아는 멍한 표정으로 빗물이 고인 바닥을 짚으며 신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시고? 신사는 품 안에서 물기 하나 없는 정갈한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명함에는 CS 홀딩스 법률 대리인 한석주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석주는 채설아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남겼던 비밀스럽고도 장대한 유언에 대해 조용히 하지만 힘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채 회장님께서는 설아 씨가 진실한 사랑을 만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오는 날이 온다면 그때 비로소 모든 유산을 상속하고 본래의 자리를 찾으라는 엄명을 내리셨죠. 채설아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고아인 줄로만 알고 20년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 강남의 랜드마크이자 3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거대한 골드타워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니요. 한석주는 채설아를 정중히 부축해 일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채설아 씨가 겪은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은 회장님이 말씀하신 상속의 마지막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남의 주인이 되셔서 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낱낱이 보여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채설아는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굳게 닫힌 대문을 서늘하고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조금 전까지 가득했던 슬픔과 절망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시퍼런 복수의 불꽃이 서려 있었습니다. 채설아는 빗물에 젖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한석주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흘린 이 피눈물, 그 수천 배, 수만 배로 돌려줄 거예요. 저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주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한석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채설아를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세단의 문이 묵직하고 웅장하게 닫히는 소리는 채설아의 가난하고 비참했던 과거와 영원히 결별하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거침없이 멀어지는 세단의 뒷모습을 보며 집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던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괴물의 잠을 깨웠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채설아의 피눈물 섞인 잔혹하고 찬란한 복수는 이제 강남의 빗줄기 속에서 그 위대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던 그날 밤으로부터 어느덧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채설아는 한석주 변호사가 안내한 강남 외곽의 조용한 안가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죠.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곳으로 최고급 의료진과 전문 간호 인력까지 배치된 완벽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설아는 푹신한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품에서 곤히 잠든 아기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아 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곳은 회장님께서 생전에 가장 공을 들여 마련하셨던 곳이라 보안이나 편의 시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석주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사흘 전 병원 복도에서보다 훨씬 날카롭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를 느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들을 무너뜨리는데 제 신분은 철저히 숨겨야 해요. 제가 무일푼으로 파산해서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로 나앉았다고 시댁 귀에 들어가게끔 조용히 소문을 내주세요. 저들이 제가 완전히 망했다고 믿어야 그 탐욕스러운 본색을 더 크게 드러낼 테니까요. 석주는 설아의 냉철한 판단에 감탄한 듯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에스더체라는 영문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할아버지가 남긴 CS홀딩스의 실소유주로서 강남의 상징인 3천억 원 가치의 골드타워를 관리하는 법적 절차를 은밀히 밟기 시작했죠. 한편 시어머니 마명숙은 설아를 쫓아냈다는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습니다. 명숙은 설아가 결혼 전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네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명숙은 화려한 명품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유인물 뭉치를 꺼내 점원의 코앞에 거칠게 들이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 좀 봐요. 여기 일하던 채설아라고 알지? 그 계집애가 우리 아들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바람을 피우다가 나한테 딱 걸려서 쫓겨났어.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 돈을 노리고 들어오더니 결국 천안 근본 어디 안 가더라고요. 점원이 당황하며 유인물을 받아들자 명숙은 바닥에 침을 뱉듯 덧붙이며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설아의 사진과 함께 입에 담지도 못할 허위 사실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동네 사람들에게 설아가 완전히 파산해서 아이를 데리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시각 남편 구본태는 새로운 야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유리의 가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강남 골드타워에 입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본태는 골드타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곳의 관리법인인 CS홀딩스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안달복달했습니다. 본태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유리에게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골드타워 입점권 따올게. 그곳에 우리 매장만 열면 내 사업도 대기업 반열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야. 그 거지 같은 설아랑 헤어지니까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네. 유리는 본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그녀는 본태가 골드타워 매장을 따오면 그 보증금을 가로채 해외로 도망칠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본태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부추겼습니다. 당신만 믿을게, 본태 씨. 골드타워 입점만 하면 우리 바로 결혼하는 거다? 내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하고 난리야. 얼른 계약하고 와. 안가에서 안정을 취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던 설아에게 지연재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현재는 석주가 소개한 국내 최고의 법률 전문가이자 최 회장이 비밀리에 키워온 아주 냉철하고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는 두꺼운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설아 앞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설아 씨, 이건 설아 씨 부모님의 교통사고 당시 수사 기록입니다. 당시 상대 차량은 유령법인 명의였는데 제가 그 법인의 실소유주를 끈질기게 추적해 본 결과 충격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현재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설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눈가에 핏발이 섰습니다. 사고 차량을 소유했던 법인의 대표 이름에 남편 본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본태 씨가 우리 부모님 사고에 연관되어 있다는 건가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설아의 떨리는 물음에 현재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로 진술했던 사람의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인 명숙 씨였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모든 정황이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아마도 설아 씨가 물려받을 할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노리고 부모님을 먼저 제거하려 했던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신음하며 벽을 짚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와 그 가족이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재를 바라보며 매섭게 다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네요. 저들이 꿈꾸는 그 화려한 미래를 제 손으로 무덤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본태 씨가 골드타워에 입점하고 싶어 한다고요? 좋아요.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오겠다면 기꺼이 문을 열어줘야죠. 며칠 후 본태는 CS홀딩스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타난 현재 앞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태는 자신이 배신한 아내의 법률 대리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현재의 손을 덥석 붙잡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저희 회사 좀 도와주십시오. 골드타워 1층 매장 하나만 내주시면 제가 수익의 절반을 떼어드리겠습니다. 뒷돈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준다는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본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재는 설아와 미리 짠 대로 본태에게 치명적인 독이 든 제안을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마침 1층 귀빈용 매장 한 곳이 비어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워낙 고액이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금 증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본태는 눈이 번쩍 뜨여 침을 꿀꺽 삼키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하겠습니다. 집을 잡히든 사채를 쓰든 무조건 가져오겠습니다. 골드타워에 입점만 하면 제 인생이 바뀌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날짜만 잡아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본태는 명숙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숙은 골드타워 입점이 확정될 것 같다는 말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명숙은 장롱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집 문서를 꺼내 본태에게 건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럴 때 쓰려고 아껴둔 거다. 이 집 담보로 대출받고 부족하면 내가 아는 사채업자한테 빌려오마. 그까짓 설아 같은 거지년 하나 떼어내니까 이렇게 복이 넝쿨째 들어오잖니. 그녀는 지금쯤 어디 다리 밑에서 굶어 죽고 있을 거다. 명숙은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설아는 이미 명숙이 돈을 빌리려는 사채업자의 자금줄까지 CS홀딩스의 이름으로 완전히 장악해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빚을 내면 낼수록 그들의 목줄은 설아의 손에 꽉 쥐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설아는 안가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본태의 회사가 무리한 대출을 받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설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골드타워 입점 공식 행사 초청장을 손으로 천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구본태, 마명숙. 당신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곳이야.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당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줄게. 내가 겪었던 그 빗속의 비참함을 당신들도 똑같이 느껴봐야지. 당신들이 꿈꾸는 최고의 순간이 가장 처참한 나락이 될 거야. 설아는 이제 에스더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설아는 할아버지가 남긴 최고급 수트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부모님의 사고 진실이 담긴 서류를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강남의 상징인 골드타워는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주와 현재는 설아의 뒤를 든든하게 보좌하며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꿈꾸던 상류층으로의 화려한 진입은 사실 설아가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한 단두대로의 행진이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이제 1분 1초를 다투며 다가오고 있었고 설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조용히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채설아는 안가의 넓은 거실에서 지연재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었죠. 현재는 평소보다 더욱 굳은 표정으로 설아에게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과거 구본태의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강기석 씨였습니다. 강기석은 모자를 눈가까지 깊게 눌러쓴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설아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씨, 제가 그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명숙 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그날 밤 사장님 차의 브레이크를 몰래 손본 건 본태 씨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뒤에서 조종하고 모든 계획을 짠 사람은 명숙 씨였어요. 기석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릴 때마다 설아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주먹을 꽉 쥔 채 창백해진 입술을 깨물며 기석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만든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숙 씨와 본태 씨의 합작품이라는 말씀인가요? 증거는요? 증거가 있어야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잖아요. 현재가 기석의 옆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석 씨가 만약을 대비해 당시 명숙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재수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설아 씨, 복수는 가장 확실하고 처절한 순간에 터뜨려야 합니다.
지금은 저들이 골드타워 계약에 모든 것을 걸게 만들어야 해요. 설아는 기석이 건넨 차가운 녹음기를 손에 꼭 쥐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본태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본태는 책상 위에 가득 쌓인 연체 독촉장과 허위 매출 서류들을 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그때 오유리가 화려한 가죽 코트를 휘날리며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구본태, 대체 골드타워 계약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 회사가 지금 자금난 때문에 아주 난리란 말이야. 오늘 당장 보증금 입금 안 되면 투자도 없고 우리 결혼도 없는 줄 알아. 유리가 명품 가방을 책상 위에 탕소리가 나게 내던지며 말하자 본태는 다급하게 유리의 손을 붙잡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유리야,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CS-홀딩스 대리인이랑 이야기가 거의 다 됐어. 오늘 명숙 씨가 사채업자한테 큰 돈을 받아오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들어오면 바로 계약금 보낼게. 나 한 번만 믿어줘. 본태의 비굴한 말에 유리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사실 유리의 아버지는 이미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유리는 본태가 가져올 마지막 보증금만 챙기면 미련 없이 그를 버리고 떠날 생각뿐이었습니다. 한편 명숙은 설아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명숙은 설아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소문을 굳게 믿고 그녀가 가진 할아버지의 나머지 유품마저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명숙은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을 이끌고 설아가 머물고 있는 안가 근처의 깊은 숲길까지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 근처에 분명히 숨어 있다고 했지? 채설아, 그년 오늘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쥐새끼처럼 숨어 있어. 명숙이 남자들을 독촉하며 숲속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어디선가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재가 설아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배치해둔 전문 보안팀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명숙을 밀쳐내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시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당장 돌아가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명숙은 보안 요원의 강한 힘에 밀려 바닥에 보기 좋게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명숙은 흙먼지를 거칠게 털어내며 씩씩거리는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것들이 누구한테 감히 손을 대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곧 강남 빌딩 주인이 될 사람이야. 채설아, 거기 숨어 있지 말고 당장 나와. 이 빌어먹으려나? 명숙의 악에 바친 고함에도 불구하고 보안 요원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명숙은 남자들과 함께 쫓겨나듯 산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현재는 이 상황을 설아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명숙 씨가 아주 급해진 모양입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느라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썼다는 확실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본태 씨 역시 회사 매출을 억지로 부풀린 정황이 우리 측에 다 포착되었습니다. 이미 세무조사팀에 익명으로 제보를 마쳤으니 계약 당일 세무 공무원들이 그들의 사무실을 덮쳐서 숨통을 끊어놓을 겁니다. 설아는 현재의 보고를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모든 복수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출산날 자신을 빗속으로 내던진 그들의 비참한 최후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구름 위로 날아오르고 있다고 착각하겠죠. 하지만 그 구름 밑이 시커먼 낭떠러지라는 건 꿈에도 모를 거예요. 계약 당일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제가 직접 나타날게요. 그들이 지었던 그 가증스러운 웃음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똑똑히 보고 싶어요. 드디어 골드타워 입점 계약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본태와 명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들을 차려입었습니다. 본태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거만한 미소를 지었고 명숙은 온몸에 번쩍이는 보석을 휘감으며 기세등등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본태야, 오늘만 지나면 우린 진짜 강남 귀족이나 다름없다. 그 지긋지긋한 설아년 생각만 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지만 그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풀리는 걸 보면 참 세상일 모르는 거야. 명숙이 깔깔대며 고급 세단에 올라타자 본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핸들을 잡으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계약하고 나면 그년 이름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요. 이제 우리 앞엔 돈방석 깔린 탄탄대로만 남았으니까요. 골드타워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니 최대한 예우를 갖춰야 해요. 두 사람은 강남 한복판에 위험 있게 우뚝 솟은 골드타워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된 명숙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변을 연신 살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러운 듯 쳐다보는 것 같자 명숙은 턱을 높이 쳐들고 일부러 명품 가방을 흔들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입점 계약이 진행될 펜트하우스 집무실 앞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본태와 명숙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며 푹신한 소파에 앉아 순서를 대기했죠. 본태는 손바닥에 자꾸만 맺히는 땀을 바지에 몰래 닦아내며 집무실 문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들어오시죠. 정장을 입은 비서가 육중한 문을 열며 정중하게 말하자 본태와 명숙은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급하게 다듬었습니다. 본태는 명숙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회장님 뵈면 무조건 고개부터 깊숙이 숙여요. 알았죠? 명숙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리는 문 사이로 보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집무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집무실 창가에는 거대한 가죽 의자가 뒤로 돌아앉아 있었고 그 창밖 너머로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본태와 명숙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도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큰 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골드타워 입점 후보 구본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숙 역시 본태의 옆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아첨하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들이 정말 회장님을 존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회장님 모시고 개처럼 열심히 사업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따끔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두 사람의 비굴한 인사말이 화려한 집무실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은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오직 차가운 정막만이 방안을 무겁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본태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살짝 들고 의자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뒤로 돌아가 있던 의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면을 향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가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본태와 명숙의 눈은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동시에 멎어버렸고
방금까지 지었던 그 비굴한 미소는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상석에 앉아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출산날 빗속으로 비참하게 내던졌던 채설아였기 때문입니다. 집무실의 거대한 가죽 의자가 정면을 향해 완전히 멈추어 서자 본태와 명숙의 숨소리가 단번에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는 설아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냉혹한 사냥꾼처럼 서늘하고도 깊게 빛나고 있었죠. 명숙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줄도 모른 채 사시나무 떨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채설아, 네가 왜 거기 앉아 있어? 너는 지금 길거리에서 아기 안고 구걸이나 하고 있어야지.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회장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명숙이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지르자 설아는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띄우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아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누런 이혼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명숙의 발 앞에 보란 듯이 툭 던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골드타워 주인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었나요? 제가 바로 그 주인인데 인사가 너무 거칠어서 좀 실망스럽네요. 출산날 저한테 주셨던 이 서류들 제가 한 장도 안 잊어버리고 아주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본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바르르 떨며 설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본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에 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책상을 짚으며 설아에게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빌딩을 사. 이건 분명히 사기야. CS 홀딩스 대리인 어디 갔어? 당장 나와서 설명해봐. 이거 다 네가 짠 연극이지? 본태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자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현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차갑게 등장했습니다. 현재는 본태의 앞을 가로막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구본태 사장님, 예우를 갖추시죠. 여기 계신 분은 CS 홀딩스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이신 채설아 회장님이십니다. 방금 사장님이 서명하신 그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경영권 포기 담보 설정서라는 거 아직도 눈치 못 채신 모양이군요. 현재의 말에 본태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설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현재가 눈짓을 하자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명숙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것들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설아, 너 2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나를 속여. 내 부모가 죽고 갈 곳 없는 너를 걷어준 게 누구인데 배은망덕하게 이래. 명숙이 악을 쓰며 발버둥을 치자 설아는 명숙의 코앞까지 다가가 차가운 눈으로 명숙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걷어줬다고요? 우리 부모님 사고를 계획하고 남은 재산 가로채려고 저를 가스라이팅한 게 걷어준 건가요? 당신들이 내 부모님 차 브레이크 고장내서 돌아가시게 만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 증거 녹음 파일 이미 경찰청 재수사팀에 넘겼으니 기대하세요. 설아의 서늘한 말이 떨어지자마자 명숙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본태 역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땀을 비오듯 흘리더니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설아 씨, 그건 오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다 엄마가 시킨 일이었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 우리가 부부였잖아. 우리 아기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응? 본태가 바닥을 기어 설아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처량하게 애걸하자 설아는 더럽다는 듯 본태의 손을 가차없이 걷어찼습니다. 설아는 본태의 비겁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부부,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비 오는 날 나랑 아기를 빗속으로 내던지고 내 연녀랑 호텔에서 샴페인 터뜨리던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지. 당신이 오늘 입금한 보증금 4억 원, 그거 다 마명숙 씨 신체 포기 각서 쓰고 빌린 사채잖아요. 그 돈, 내가 이미 채권 인수해서 당신들은 이제 내 빚쟁이야. 설아의 무시무시한 선언에 본태와 명숙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현재는 미리 준비한 법적 서류들을 본태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덧붙였습니다. 구본태 사장님이 담보로 잡힌 집과 회사 지분은 오늘부로 전부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또한 과거 보험 사기 및 살인 공모 혐의로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발부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 건물에서 더러운 발 치우고 나가주시죠. 회장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명숙과 본태를 양옆에서 단단히 붙잡아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복도로 끌려나가면서도 설아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채설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너를 잡아갈 거야. 내 빌딩 돌려내. 내 돈 돌려내라고 이 도둑년아. 명숙의 악에 바친 비명이 긴 복도를 따라 멀어지자 집무실 안에는 비로소 차갑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창가로 다가가 강남의 화려한 전경을 내려다보며 길게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현재가 설아의 뒤로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쳐 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아 씨.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아주 훌륭하게 끼운 것뿐입니다. 저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제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현재의 따뜻한 위로가 등에 닿자 설아는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설아는 현재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 씨, 제가 정말 잘한 걸까요? 저들을 파멸시키는 게 정말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던 일일까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시린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설아의 슬픈 눈을 지그시 응시하며 설아의 차가워진 두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현재는 설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푸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도 설아 씨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걸 보고 하늘에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설아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한석주 비서실장님이 설아 씨의 튼튼한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현재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온기는 설아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아는 현재의 눈에서 진심 어린 연민과 알 수 없는 든든한 애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현재 씨. 현재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비 오는 날 그 차가운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저들을 완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죄할 때까지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정적과 온기는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깊은 관계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설아는 비로소 지옥 같은 배신의 고통 속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싹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건물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난 본태와 명숙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수라장 속에 갇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연녀 유리는 이미 본태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본태가 건넨 보증금 일부를 챙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이었죠. 명숙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다 꿈이야. 내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고아년한테 내가 당하다니 말도 안 돼. 본태야, 너 뭐라도 좀 해봐. 명숙이 울부짖으며 본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자 본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며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끝났나 봐. 설아가 빌딩 주인이래. 강남의 저 비싼 빌딩이 전부 다 설아 거래요. 본태의 허망한 목소리는 화려한 강남의 소음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골드타워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설아가 후원하는 미혼모 재단의 광고가 아름다운 조명을 받으며 환하게 상영되고 있었죠. 설아는 창밖으로 개미처럼 작아진 그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품에서 곤히 잠든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아기, 이제 엄마가 세상 끝까지 다 지켜줄게. 누구도 우리를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외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켜주시는 이 튼튼한 성 안에서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만 살자. 설아의 다짐은 강남의 찬란한 야경과 어우러져 마치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체처럼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산모는 이제 가장 강력한 여왕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진정한 정의 구현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현재가 건네준 새로운 경영 서류를 찬찬히 펼치며 내일의 밝은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걷히고 난 뒤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았습니다. 복수가 궤도에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설아는 강남 한복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골드타워 펜트하우스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화려한 야경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설아는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아가야,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야. 저 밑에 반짝이는 불빛들 보이지?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내쫓지 못해. 엄마가 약속할게. 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자라게 해줄 거야. 설아의 눈가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단단한 평화와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재 변호사의 세심한 보좌 아래 설아는 할아버지가 남긴 CS홀딩스의 경영을 본격적으로 배우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리했던 설아는 복잡한 투자 서류들을 막힘없이 읽어내려갔고 직원들은 그런 설아를 강남의 여왕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죠. 설아는 매일 아침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로비를 지나며 자신을 비참하게 내몰았던 세상을 향해 당당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편 설아를 버렸던 시댁 식구들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구본태의 회사는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렸고 결국 파산 선고를 받으며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마명숙 역시 살던 호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강남의 화려한 불빛 대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죠. 명숙은 매일같이 깨진 거울을 보며 설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발악했습니다. 설아는 비서실장 한석주를 집무실로 불러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출산하던 날 저를 도와주려 했던 병원 간호사분들과 지금 차가운 현실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혼모들을 위해 이 기부금을 전달해 주세요. 제가 그 빗속에서 느꼈던 절망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느꼈으면 좋겠어요. 석주는 설아의 따뜻하고 깊은 마음씨에 감동한 듯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훌륭하고 고결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선행이 알려지면 많은 분께 큰 희망의 불씨가 될 겁니다.
제가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아는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악인들과는 전혀 다른 고결한 행보를 걸으며 업계와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설아의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뜻깊은 날이 왔습니다. 설아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빌리는 대신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100일 잔치를 직접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재는 커다란 장미 꽃바구니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설아, 아기 100일 진심으로 축하해. 혼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도울 건 없나 모르겠네. 현재가 꽃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묻자 설아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현재. 바쁜 와중에 와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오늘만큼은 골치 아픈 법률 이야기는 잠시 잊고 우리 아기 축하만 해주고 싶어. 당신도 같이 즐겨줘.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옹알이를 하는 아기의 재롱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재는 설아의 곁에서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따뜻하고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설아 역시 그런 현재에게 세상 누구보다 깊은 신뢰와 의지를 하게 되었죠. 현재는 설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에도 어둠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질기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차가운 월세방 바닥에 앉아 설아의 성공 소식이 대대적으로 실린 신문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명숙은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며 옆에서 깡소주를 마시고 있는 본태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본태, 너 이 멍청하고 한심한 놈아. 그 고한현한테 빌딩을 통째로 뺏기고 우리가 이렇게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런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느냐고. 본태는 빈 술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명숙을 향해 삿대질하며 대들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설아 부모님 사고 때도 엄마가 시켜서 한 거잖아. 오유리는 이미 내 남은 돈 다 들고 해외로 도망갔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본태는 우라통이 터지는 듯 자신의 가슴을 쾅쾅 치며 다시 술병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본태는 술 기운을 빌려 무작정 골드타워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본태는 로비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채설아, 당장 나오라고 해. 여기가 누구 빌딩인데 나를 못 들어가게 막아. 설아, 너 인연, 내가 내 법정 남편이야. 당장 나와서 나한테 사죄해. 본태가 로비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우자 주변에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설아는 보안팀의 보고를 받고 현재와 함께 차가운 표정으로 로비로 내려왔죠. 설아는 술 냄새를 진동하며 바닥에 볼품없이 주저앉아 있는 본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본태 씨, 지금 여기서 무슨 추태를 부리는 거죠? 당신과 나는 이미 남남이라는 거 법적으로 모두 정리된 줄 알았는데요. 더 이상 비겁하고 추하게 굴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요. 설아의 서늘하고 단호한 말투의 본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설아의 팔을 억지로 잡으려 했습니다. 설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시 악마한테 씌웠었나 봐.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본태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애걸하자 현재가 본태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설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이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면
유치장 신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보안 요원들이 발버둥 치는 본태를 끌어내자 본태는 끝까지 설아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습니다. 본태는 결국 업무 방해와 주거 침입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설아는 멀어지는 본태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카타르시스와 동시에 씁쓸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설아는 현재와 함께 다시 펜트하우스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긴장이 풀려 소파에 기대앉은 설아에게 다가가 정갈하게 포장된 작은 상자 하나를 부끄러운 듯 건넸습니다. 설아, 오늘 많이 놀라고 힘들었지?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선물이야. 이제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은 다 씻어내고 찬란한 새로운 시작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현재가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은은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설아의 가녀린 목에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설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앞으로는 내가 설아와 아기의 튼튼하고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줄게. 나를 믿고 이제는 정말 마음껏 행복해지기만 해. 현재의 따뜻하고 깊은 눈빛에 설아는 수줍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목걸이를 만지며 비로소 자신이 정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불을 되찾았고 원수들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곁에는 든든한 동반자까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설아에게 그리 긴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아기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던 찰나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설아의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과 함께 기분 나쁜 빛을 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도착한 의문의 영상 메시지 한 통이었죠. 설아는 불길한 예감에 의아한 표정으로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설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창백하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설아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유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이 막힌 채 의자에 꽁꽁 묶여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은 헝클어진 머리에 광기 어린 눈을 한 마명숙이었습니다. 명숙은 카메라를 향해 섬뜩하고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채설아, 빌딩 주인이면 뭐하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지금 내가 딱 쥐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곳으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오너라. 안 그러면 이 할멈이랑 내 금쪽 같은 자식은 영원히 못 보게 될 줄 알아. 설아는 충격에 손을 부들부들 떨며 휴대전화를 차가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멈춘 줄 알았던 비극의 폭풍이 더욱 잔인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설아를 향해 다시금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백일잔치의 온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설아의 눈에는 다시금 뜨거운 피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백일잔치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펜트하우스 거실은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소름 끼치는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차마 집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벌벌 떨리는 두 손을 가슴팍에 모으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현재는 설아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설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설아 씨,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떨고 계십니까? 무슨 영상이길래 그러는지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설아의 눈을 맞추려
애쓰자 설아는 겨우 손을 뻗어 바닥에서 빛을 내뿜고 있는 휴대전화를 가리켰습니다. 현재가 영상을 확인하는 짧은 시간 동안 설아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신음하듯 끊어질 듯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현재 씨, 우리 아기가 마명숙 손에 있어요. 저 악마 같은 여자가 우리 아기를 데려갔다고요. 유모 아주머니는 입이 막힌 채 묶여 있고 화면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어떡하죠? 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기 잘못되면 나 못 살아요. 설아는 현재의 가슴팍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소리 높여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확인한 현재의 눈빛은 이전에 본 적 없을 정도로 무섭게 가라앉았습니다. 화면 속 명숙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광기에 어린 눈으로 웃으며 골드타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당장 준비해 오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은 없다고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현재는 설아를 진정시키기 위해 설아의 두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았습니다. 설아 씨, 제 말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명숙 씨는 지금 이판사판으로 마지막 도박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황해서 허둥대면 아기가 더 위험해집니다. 다행히 제가 아기 옷과 유모차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미리 달아두었습니다. 100일 잔치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한 건데 설마 했는데 이렇게 쓰게 되네요. 현재의 말에 설아는 절망 속에서 가느다란 희망의 빛을 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재는 곧바로 개인 노트북을 꺼내 실시간 GPS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의 빨간 점은 강남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 단지를 향해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죠. 한편 비릿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폐공장 안에서는 명숙이 아이를 앞에 두고 광기 어린 독서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 때마다 유모차를 거칠게 흔들어대며 아이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시끄러운 것 좀 조용히 시켜. 애미를 닮아서 목청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더러운 곳에서 고생은 안 하는 건데. 내 애미가 빌딩 소유권 서류만 고분고분하게 내놓으면 너는 살려주마. 아니면 너랑 내 애미랑 같이 저승길 동무나 하든지 내 알 바 아니다. 명숙이 아이를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자 옆에서 지켜보던 본태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명숙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요. 그냥 설아한테 돈만 좀 받아내고 적당히 끝내자고요. 이러다 정말 사람이라도 죽으면 우리 정말 다 끝장이에요. 경찰이라도 들이닥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본태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말하자 명숙은 본태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명숙은 입가에 허연 거품을 물며 본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멍청하고 한심한 놈아.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우리는 이미 밑바닥까지 끝장났어. 그 빌딩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다. 사채업자들한테 내 목숨값으로 빌딩 넘겨주기로 이미 약속 다 끝냈어.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너도 저 할멈이랑 같이 땅에 묻어버리고 싶어? 명숙의 서슬 퍼런 기세와 광기의 본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공장 밖에는 명숙이 전 재산을 털어 불러들인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성거리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죠. 펜트하우스에서 상황을 파악한 설아는 현재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금고에 있던 소유권 포기각서와 가짜 양도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설아는 단호한 표정으로 가방을 매며 현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재 씨, 저 혼자 가야 해요. 명숙 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누가 같이 오면 아기 목숨은 바로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제 빌딩, 제 재산, 그 3천억 원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기만 무사히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요. 설아의 눈에는 자식을 지키려는 엄마의 강한 의지가 서리빨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설아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설아의 코트 주머니 속에 작은 도청기와 위치 추적 장치를 조용히 넣어 주었습니다. 설아 씨,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바로 뒤에서 특수보안팀과 함께 소리 없이 움직일 겁니다. 최대한 대화를 길게 끌면서 시간을 벌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제 목숨을 걸고 아기를 구하겠습니다. 약속해요. 현재는 설아의 어깨를 한번 꽉 쥐어준 뒤 보안팀에게 무전으로 긴급 작전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설아는 홀로 차를 몰아 명숙이 지정한 음침한 폐공장 단지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설아는 아기의 가녀린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해 엑셀 페달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설아는 차가운 금속 문을 밀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숙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며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최 회장님. 아니, 이제 곧 빈털터리가 될 최설아 씨라고 불러줘야 하나? 가져오라는 서류는 한 장도 빠짐없이 챙겨왔겠지? 명숙이 아이를 안은 채 녹슨 철골 구조물 2층 난간에 서서 설아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설아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 당신이 원하는 거, 그 빌딩 소유권 다 가져왔으니까 아기는 놔줘.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아기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제발 아기만은 안전하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 조용히 물러날게요. 설아가 오열하며 말하자 명숙은 코웃음을 치며 밑에 있는 사채업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업자들이 설아를 에워싸고 서류를 강제로 빼앗으려 들자 설아는 서류를 품에 더 꼭 안고 뒤로 물러나며 외쳤습니다. 아기를 먼저 밑으로 내려보내기 전엔 절대로 못 줘. 내 눈으로 아기가 무사한 걸 확인해야 서명을 하든 도장을 찍든 할 거 아니야. 당신들도 돈 받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설아의 예상치 못한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명숙은 본태를 시켜 아기를 내어주는 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빠진 사채업자들이 급격히 동요하기 시작하며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업자 중 우두머리가 본태의 멱살을 잡고 쇠파이프를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야, 구본태. 이거 함정 아니야? 내 마누라가 경찰 부른 거 아니냐고. 일 제대로 안 돌아가면 너부터 저 세상 구경하는 줄 알아. 돈가방이랑 서류 당장 내놔. 이 자식아. 사채업자들과 본태 사이에 격렬한 내분이 일어나며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서류를 먼저 차지하겠다며 육탄전이 벌어졌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설아는 아기에게 필사적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악기 같은 표정으로 아이를 포대기째 낚아채 들고 공장 뒷문의 낭떠러지 절벽 쪽으로 비틀거리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아기 내놔. 마명숙, 거기서 내 아기 돌려줘. 설아는 미친 듯이 명숙의 뒤를 쫓아 공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개 낀 절벽 끝에서 명숙은 아이를 허공으로 번쩍 치켜든 채 설아를 노려보았습니다. 명숙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뻘건 광기만이 가득했죠. 오지마.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애랑 같이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아.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네가 다 가져갔잖아. 내 빌딩, 내 명예, 내 아들까지 다. 죽어도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명숙이 발을 헛디딜 듯 절벽 끝에서 비틀거릴 때마다 설아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빌딩도 주고 돈도 다 드릴게요. 제발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그 아기 본태 씨 아들이잖아요. 당신 손주라고요.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설아의 처절한 외침이 공허한 밤하늘과 안개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명숙은 설아의 애원을 비웃으며 아이를 절벽 너머 시커먼 어둠 속으로 던지려는 듯 팔에 온 힘을 주어 치켜 올렸습니다. 설아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 속에서 아기의 이름을 단말마처럼 부르짖으며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절벽 아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뿜어져 나오며 현재와 보안팀이 탄 헬기의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눈부신 빛과 소음에 명숙이 당황하며 중심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설아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숙의 다리를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현재 씨, 도와주세요. 아기가 위험해요. 제발 아기를 구해주세요. 설아의 비명과 함께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명숙을 향해 순식간에 덮쳐왔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시간으로 치닫고 있었고 설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 악마 같은 명숙의 소나기에 온몸을 던져 부딪혔습니다. 절벽 끝에서 벌어지는 이 처절하고 핏빛 어린 사투는 이제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종말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휘몰아치던 자욱한 안개 사이로 현재가 쏜 마취총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마명숙의 오른쪽 어깨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명숙은 순식간에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은 현재와 보안팀 요원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명숙을 덮쳤습니다. 설아는 명숙의 품에서 미끄러지는 아기를 향해 온몸을 던졌고 바닥에 닿기 직전 아기를 자신의 가슴 속으로 온전히 받아냈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아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아기를 부서지도록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겁에 질려 울다 지쳐 잠든 상태였고 설아는 아기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온몸의 긴장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가 설아에게 달려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설아와 아기를 함께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설아 씨,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아기도 무사하고 유모 아주머니도 안전하게 구출했어요. 이제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약속했죠? 반드시 아기를 구하겠다고요. 이제 안심하세요. 현재가 설아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다독이자 설아는 현재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명숙은 마취 기운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자신을 결박하는 경찰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본태 역시 도주하려다 사채업자들과 엉겨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쳐 비참한 신음소리를 내며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현재는 명숙의 비밀 안가에서 찾아낸 낡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설아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10수년 전 설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사고 당시 명숙이 사주했던 차량 정비사와의 비밀 계약서와 통화 녹음이 담긴 블랙박스 칩이었습니다. 현재가 칩을 컴퓨터에 연결하자 명숙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확실히 빼놨지? 사고사로 위장해야 해. 그래야 그 양반들이 가진 땅이랑 재산이 우리 아들한테 고스란히 넘어올 거 아냐. 돈은 걱정 마. 일 끝나면 2배로 쳐줄 테니까 입이나 꽉 다물어. 녹음기 너머로 들리는 명숙의 목소리에 설아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아는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현재에게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랑 정비사 증언까지 다 합쳐서 제출해 주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법정 최고형에 처하게 해야 해요. 부모님의 목숨가 그리고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시간들 전부 다 법대로 하나하나 청구할 거예요. 절대로 선처는 없어요. 현재는 설아의 단호한 결의를 확인하고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설아 씨. 살인 공모의 유괴, 협박, 공갈까지 죄목이 아주 넘쳐납니다. 제가 가진 모든 법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평생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가 설아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며칠 후 검찰청 취조실에서 설아는 명숙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명숙은 수의를 입은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설아를 노려보았습니다. 명숙은 수갑찬 손으로 테이블을 거칠게 치며 악을 썼습니다. 너 이년, 네가 감히 나를 이딴 곳에 가둬? 내가 내 시험이고 우리 본태가 내 남편이야. 천한 고아년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칼을 휘둘러. 당장 이거 풀라고 소리 안 질러.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부터 찢어 죽일 거다. 명숙의 표독스러운 외침에도 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명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혜라고 하셨나요? 제 부모님을 죽이고 저를 배신한 게 은혜인가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권력,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 아들 본태 씨는 이미 당신이 시켰다고 자백서까지 썼단 말이에요. 설아의 서늘한 말이 끝나자마자 명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설아는 가방에서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직접 사죄하세요. 아니, 당신은 사죄할 자격도 없으니 평생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죗값에 짓눌려 죽어가길 바랄게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예우입니다. 당신이 가졌던 탐욕이 당신을 어떻게 망치는지 똑똑히 보세요. 설아는 명숙의 절규를 뒤로하고 취조실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휠체어에 앉아 조사를 받으러 가던 본태와 마주쳤습니다. 본태는 설아를 보자마자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질 듯 몸을 내밀며 애걸했습니다. 설아 씨,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면 죽을지도 몰라. 우리 아기 봐서라도 선처해주면 안 될까? 나 당신 남편이잖아. 응.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다시는 당신 눈앞에 안 나타날게. 제발 빌게. 본태가 바닥을 기어 설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하자 옆에 있던 현재가 본태의 손을 차갑게 걷어내며 가로막았습니다. 본태 씨, 당신 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미 당신의 친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아 씨와 아이 앞에 나타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빠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니까요. 법의 심판이나 달게 받으세요. 설아는 본태의 비굴한 모습을 멸시하듯 내려다보다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낡은 결혼 반지를 빼서 본태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반지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자 설아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았습니다. 본태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붙잡고 통곡했지만 설아의 걸음걸이에는 한 줌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최종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은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설아는 현재의 옆에 앉아 차분하게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설아를 응원하는 시민들과 미혼모 재단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마명숙에게 살인 공모 및 유괴 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구본태에게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명숙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어댔고 본태는 대성통곡하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설아의 위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설아는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가 설아의 옆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아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설아 씨가 해냈어요. 현재의 따뜻한 위로에 설아는 처음으로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설아는 현재의 팔에 조심스럽게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재 씨. 현재 씨가 제 곁에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진실의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고 지켜줘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까요? 아기도 같이요. 가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아는 현재와 함께 아기가 기다리고 있는 차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보이는 법원 건물은 마치 악인들을 가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고 설아가 향하는 길 앞에는 찬란한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부모님의 묘소에 올릴 예쁜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미소로 과거와 작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피눈물로 얼룩졌던 복수의 시간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삶의 향기가 설아의 주변을 포근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차 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당당한 여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현재는 그런 설아의 결연한 옆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설아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풍경을 보며 자신의 빌딩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재판 결과가 뉴스 속보로 전해지는 가운데 설아는 현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설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과 아이를 위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설아의 승리를 축하하듯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설아는 이제 더 이상 비 오는 날의 비참함을 기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설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었습니다. 설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현재에게 속삭였습니다. 현재 씨, 우리 내일은 아이랑 같이 바다 보러 가요. 이제는 정말 걱정 없이 웃으면서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현재는 설아의 제안에 밝게 화답하며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고 부모님의 온기를 떠올리며 자신이 이룬 정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강남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우뚝 솟은 골드타워의 분위기는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과거 탐욕과 비정함의 상징처럼 보였던 이 거대한 빌딩은 이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희망의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설아는 골드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창밖에 탁 트인 전경을 내려다보며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고요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세련된 정장 차림을 한 설아의 모습은 이제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당당하고 기품 있는 여성 경영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에는 재단 장학금 전달식과 미혼모 자립센터 완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실까요? 차가 대기 중입니다. 석주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첩을 챙겨 들고 설아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설아는 석주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이름을 딴 복지재단을 통해 고아들과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자신의 모든 진심과 정성을 쏟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석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교도소와 수용시설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명숙 씨는 정신 이상 증세가 더욱 심해져 결국 외부와 차단된 보호 수용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빈 종이를 손에 쥐고는 이게 빌딩 문서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설아는 그 소식을 듣고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설아는 차분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한 목소리로 석주에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탐욕의 감옥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셈이네요. 본태 씨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해 지내고 있나요? 그쪽 소식은 어떤가요? 설아의 물음에 석주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반신 마비 증세가 완전히 굳어져 수감 생활이 아주 고달프고 비참한 모양입니다. 다른 죄수들의 빨래나 잔심부름을 해주며 하루하루 끼니를 구걸하듯 이어가고 있다더군요. 가끔 TV에 회장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벽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이고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유리 씨 역시 해외에서 강제 송환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아는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자신의 단단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공포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남의 이야기처럼 무덤덤하게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1층 로비에 내리자마자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수많은 직원과 방문객을 향해 우아하고 따뜻한 목례를 여유 있게 건넸습니다. 로비 한복판에는 설아의 부모님을 기리는 작은 실내 정원과 함께 부모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동상 앞에 잠시 멈춰서서 부모님의 자애로운 얼굴을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설아는 속으로 부모님께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정직하고 강한 경영인이 되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성체를 끝까지 지키고 더 많은 이들을 돕겠다고 말이죠. 장학금 전달식을 모두 마치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온 설아의 눈에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며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아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현재가 무릎을 낮추고 앉아 아기가 넘어지지 않게 두 팔을 넓게 벌려 든든한 울타리처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설아가 정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설아 씨, 오늘 행사 무사히 잘 끝났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답니다. 벌써 이만큼이나 혼자 걸어 다녀서 제가 잡으러 다니느라 땀 좀 흘렸네요. 현재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다가오자 설아는 손수건을 꺼내 현재의 얼굴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설아는 아기를 번쩍 안아 올리며 아기의 통통하고 귀여운 뺨에 깊은 입을 맞추었습니다. 현재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기한테 현재 씨 같은 아빠가 없었으면 이만큼 밝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석주 실장님께 들었어요. 저들 소식 말이에요. 참 기구한 운명이네요. 설아의 말에 현재의 눈빛이 금세 깊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현재는 설아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정원 한편에 마련된 벤치로 설아를 이끌었습니다. 설아 씨, 이제 정말 저들의 이름은 당신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도 됩니다. 그들이 겪는 비참한 고통은 그들이 뿌린 악의 씨앗이 맺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찬란한 앞날만 보고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당신 옆에서 그리고 우리 아기 옆에서 평생 쓰러지지 않는 방패가 되어줄게요. 현재는 코트 주머니에서 정갈하게 포장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설아 앞에 천천히 열어 보였습니다.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노을빛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현재는 설아의 맑은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을 가득 담아 고백했습니다. 설아 씨, 비 오는 날 그 처참한 길거리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이 상처 많은 여자를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이제 복수를 돕는 동반자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남편으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아기의 진짜 아빠가 될 기회를 제게 주세요. 현재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설아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출산날 그 차가운 빗속에서 홀로 느꼈던 그 처절하고 뼈아픈 외로움이 현재의 따뜻한 청혼 한마디에 눈 녹듯 깨끗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재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네, 현재 씨. 우리 정말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제는 밤마다 울지 않고 매일 아침 웃으면서 기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씨가 제 곁에 있어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예요. 두 사람의 따뜻하고 애틋한 포옹 위로 강남의 붉은 노을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정원 곳곳에는 설아가 직접 심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향긋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문득 할아버지가 남겼던 유언의 마지막 문구를 다시금 가슴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거나 가장 잔인한 배신을 겪는 날 유산을 상속하라는 그 깊은 뜻 말입니다. 설아는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그런 가혹한 조건을 거셨는지 온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은 설아를 그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었고 그 지옥 같은 시련의 끝에서 만난 현재는 설아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현재의 손을 꽉 잡고 골드타워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고 당당히 일어선 설아에게 세상은 이제 찬란한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 시각
차가운 보호 수용시설의 독방에 갇힌 명숙은 자신의 손가락에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기괴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반지, 내 보석들 다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간 거야? 이 골드타워는 내 빌딩이야. 채설아,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당장 문 열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 곳에 가두는 거야. 당장 꺼내줘. 명숙의 광기 어린 외침은 두꺼운 철문을 뚫지 못한 채 좁고 어두운 방 안을 공허하게 맴돌다 허망하게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옆 교도소의 본태 역시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창살 너머로 보이는 먼 골드타워의 찬란한 불빛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불행을 양분 삼아 살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증오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고 위대하게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아기를 현재에게 잠시 건네주고는 정원 한 구석에 모셔진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경건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행복해요. 제 곁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제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천사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성체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키워나갈게요. 설아의 나지막한 독백은 시원한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설아는 현재와 아기의 손을 각기 한 손씩 꼭 잡고 옥상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골드타워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환하게 켜지며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쳤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산모에서 강남의 가장 높은 곳에 선 여왕이 되기까지 설아가 걸어온 그 고통스러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눈물 나는 여정이 있었기에 설아는 비로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을 무참히 버렸던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발밑에서 허덕이는 그들을 향해 가장 우아하고 당당한 승리의 미소를 남기며 집무실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이야기는 진정한 승리는 복수를 넘어 더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설아의 마지막 독백과 함께 깊은 여운과 카타르시스를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남의 밤하늘은 이제 더 이상 춥거나 쓸쓸하지 않았고 설아의 골드타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행복의 성체가 되어 그 자리를 굳건하고 묵직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 튀기던 복수는 끝이 났고 설아의 찬란하고 위대한 인생 이막은 이제 막 환하고 눈부시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시작된 설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이 더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살피며 오늘 하루 더 당당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